지금까지의 자취를 밟아보시면 수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함수의 극한과 연속성, 그리고 미분 계수와 도함수. 우리의 지금 정규 수업이 정확히 여기까지 끝이 난 겁니다. 여기까지. 근데 단원으로 따지면 요렇게 한 단원이고 여기서부터 미분이죠. 여기서 미분인데 제가 요거를 이렇게 하나로 묶는 이유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도구적 측면, 도구의 사용, 그러니까 극한이라는 도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그리고 연속성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쓸 것이냐, 미분계수의 정의는 뭐냐, 도함수는 뭐냐, 그리고 각종 함수들의 도함수는 어떻게 구할 거냐, 어떻게 미분할 거냐. 이걸 비유해서 얘기하자면 이렇게 우리 집에 전동 드라이버가 있는데 전동 드라이버는 어떻게 끼워가지고 어딜 돌린 다음에 이렇게 꽂고 이렇게 누르면 되는가, 이런 거 알려준 거예요. 톱은 잡고 날이 이쪽 방향으로 바라보게 이렇게 써는 거야, 이렇게 써는 게 아니고 뭐 이렇게 알려준 거야. 도구의 사용법. 지금부터 할 내용은 도함수의 활용. 도구 배웠냐? 도구 사용법 다 익혔냐? 매뉴얼 다 취득했냐? 그리고 이제 손에서 놓치거나 병신짓 안 하고 쓸 수 있냐? 이제 계집 하나 만들어 보자. 이런 거예요. 우리 집에 작은 책장 하나만 만들어 보자. 라는 게 도함수의 활용입니다. 이제 그렇게 배운 미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인데, 예전 그 교과서나 정석 같은 그 교재로 보잖아요. 그러면 도함수의 활용 딱 들어갈 때 내 느낌, 내가 정석 11번 봤다고 그랬지. 딱 이 단원을 펼치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 끝나지 않는 터널을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끝나지 않는 터널. 보통은 이렇게 딱 넘기면 섹션 설명 있고, 그 다음에 필수 예제 유제 풀고, 넘기면 또 필수 예제 2번 유제 있고, 필수 예제 유제, 필수 예제 유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적당한 타이밍이 되면 애가 이렇게 탁 단원이 끝나면서 뭐 연습 문제도 나오고 뭐 이랬잖아요. 안 끝나. 넘겨도 책이 안 끝나. 이 단원이 끝나질 않아. 그런 느낌이야. 속도까지 가고 나면 이만큼을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일단락되는 느낌이 없고, 끝나지 않는 터널, 뭐 아니면 열리지 않는 문 속의 사우나, 뭐 이런 느낌.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은 답답함. 요런 느낌. 요게 이제 정적분의 활용 한 번, 도함수의 활용 한 번, 이렇게 두 번이 있었어요. 우리 때는, 공부할 때. 그걸 다 느꼈겠지. 요즘에 교육 과정을 짜는 사람들도 내가 느꼈던 그 답답함이 다 있었겠지. 그래서 어떻게 했냐, 도함수의 활용을 2파트 내지는 3파트로 자릅니다. 잘라서 이렇게 단원을 일단락 시켜요. 장점이 있죠, 내가 지금 얘기한. 그러니까 뭔가 너무 이렇게 광활하고 넓어서 너무, 그래서 하기가 싫어져. 중간에 자꾸 포기를 하게 되는 이런 건 막아줄 수 있어요. 이게 딱딱 잘라서 가니까. 그럼 당연히 단점도 있겠지. 단점은 뭘까? 하나의 이야기인데 맥락이 끊어져. 원래 하나의 이야기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단원 개관을 해줄게요. 어차피 지금 세 덩어리로 잘라져 있는데, 그 얘기는 너희는 어차피 그거에 맞춰서 공부를 할 테니, 내가 알아서 임의로 단원 구분을 해줄게요. 첫 번째가 뭐냐, 지금 우리가 할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평균값 정리라는 단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함수의는 이제 빼자. 증가, 감소 이야기예요. 그 다음이 극대, 극소 이야기예요. 그 다음이 최대, 최소 이야기예요. 그 다음이 방정식의 활용. 똑같은 제목의 부등식의 활용. 마지막으로 속도와
가속도. 이렇습니다. 이걸 한목으로 배웠다고 생각해봐. 안 끝나는 터널이 맞지. 자, 이제 구분을 좀 지어주자면, 내용적으로는 요렇게 세 덩어리입니다. 내용적으로는. 뭐냐? 요거는 본격적인 메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일종의 별책 부록 같은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넷플릭스 시리즈물 보다가 왜 스피노프로 옆에 나와가지고 누구의 일대기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 그런 것처럼 한 편이라는 단어를 붙이기에 좋은 단원이에요. 뭐냐면 이 미분계수라는 게 접선의 기울기라고 그랬잖아. 네? 접선의 기울기. 그럼 우리 고등수학 상 때 뭘 배웠냐면 고등수학 상에 도형 1단원이 점과좌표, 2단원이 직선의 방정식이었죠. 그 직선의 방정식 구하기가 있어요. 직선의 방정식 구하기. 그래서 y는 m 괄호 열고 x-x1 더하기 y1. 이게 x1, y1이 지나는 한 점, 그리고 m이 기울기. 요렇게 되는 공식인데 바로 요 자리를 뭐라고 불러요? 요 자리 x앞 계수? 요 계수? 요걸 기울기라고 부르죠. 이 기울기를 주는 방식을 어떻게 했냐면 그냥 3이다. 루트 3이다. 이렇게 주기도 해요. 루트 3이다. 기울기가 루트 3이다. 가장 심플한 방식이지. 그럼 그 기울기가 루트 3이다라는 말을 하기 싫어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y는 루트 3x 마이너스 1과 루트 3x 마이너스 1과 평행하다 이렇게 주기도 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y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x와 수직하다 이렇게 주기도 했어요. 심지어는 x축의 양의 방향과 60도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주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루트 3이다라는 이 단순한 문장을 기울기를 너희가 생각을 하게 만들려고 이런 조건들이 기울기다라는 말을 하게 하려고 뭐뭐와 평행하다, 뭐뭐와 수직이다, 뭐뭐의 60도를 이룬다 또는 뭐 기타 등등 이렇게 기울기를 주는 조건들이 너희들한테 다양하게 문제 유형으로 주어졌는데 거기에 하나를 추가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게 뭐냐? 어떤 곡선과 접하고 있다 이렇게 접하고 있다. 그러면 미분계수의 정의가 바로 그것이니 f 프라임 얼마 해가지고 이 미분 접선의 기울기를 가지고 요 자리에 집어넣으면 직선이 하나 나오는데 그것을 우리가 접선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직선의 방정식의 일종으로의 접선으로 문제를 발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미분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미분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고 미분이 있어서 좋은 것뿐이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하려는 어떤 그 실질적인 계집짓기와 무관한 이야기. 그래서 별책부록 같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평균합세 정리는 여기 사이에 넣어도 되고 여기 사이에 넣어도 되고 솔직히 이거 끌어다가 여기다 써도 돼요. 아니면 이 속도와 가속도 맨 뒤에다 넣어놔도 돼요. 왜냐면 그냥 미분 가능이라는 조건을 가진 함수 하나가 당연하게 상식적으로 참으로 갖는 성질 하나를 알려주는 거란 말이야. 평균값수 정리라는 건. 그러니까 언제 배워도 되는 건데 여기 단원이 부실하니까 직선의 방정식 뒤에다 그냥 붙여놓은 거예요. 별책 부록처럼 따서 떼고 여기서부터 여기가 메인 디쉬인데 이 수많은 이야기들 나는 개인적으로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다 필요 없다. 이거는 그냥 딱 한마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프 어떻게 그릴 거야? 이런 거예요. 그래프 어떻게 그릴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다항함수의 모든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것 같지만 잘 생각해보면 1차 함수하고 2차 함수밖에 못 그린다고요. 그렇게밖에 안 배웠으니까. 3차 함수 내가 그릴 수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3차 함수 알고 있는 거 얘밖에 없어요. 이거. y는 x 3승. 근데 이 뒤로 졸졸졸졸이 붙는 y는 x 3승 더하기 2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7 이거 어떻게 그릴 거냐고 이거. 이걸 그려야 얘가 어디가 제일 높은지 어디가 제일 낮은지 어디서 증가하는지 어디서 감소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파악과
답을 말해줄 수 있을 텐데 이 그래프를 지금 현재 우리는 3차와 4차 이상으로 못 그린다고요. 근데 5차는 일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주로 3차와 4차를 배우는 거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여기가 주로 3차와 4차를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 배우는 거다. 그래서 내가 도함수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증가감소를 밝혀낼 수 있는가와 극대극소라는 건 정의가 뭐니까 극도점이 어딘지 극대점이 어딘지를 알아내는 방식과 그렇게 내 눈앞에 그림이 펼쳐지면 어느 점이 가장 높은 점인지 어느 점이 가장 낮은 점인지를 알아내는 것과 그렇게 그려진 그래프에 또 다른 직선이나 그래프를 걸어서 교점이 몇 개인지 있지는 않은지 없는지 양의 근이 몇 개인지 음의 근이 몇 개인지 기타 등등을 알아내는 걸 방정식의 활용이라고 한다. 부등식도 마찬가지. 너희가 생각하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이값 이렇게 해갖고 요 사이드값 이렇게 해서 부등식을 푸는 게 아니고 이 부등식이라는 건 높낮이에 대한 얘기예요. 높낮이에 대한 얘기. F가 더 높다, G가 더 높다. 어떤 구간에서는 F가 높다, 어떤 구간에서는 G가 더 높다. 얘네들이 절대 역전이 안 생기려면 이런 조건이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다 하려면 내 눈앞에 그래프가 있어야만 하는 거지. 다 그래프야, 이거. 아무리 복잡다단 해도 내 눈앞에 그래프가 있으면 다 해결되는 이야기도 하다. 그리고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위쪽 맥락하고 비슷한 얘기예요. 비슷한 얘기인데 이제 뉴턴. 미분의 발생 기원이 누구 때문이라고? 뉴턴 때문이라고요. 누가 뭐래도 어쨌든 과학사적으로 미적분을 가장 먼저 사용한 인물은 뉴턴 맞아요. 그렇게 기록돼 있어요. 법적으로야 뭐 라이프니츠랑 공동 저작이라고 되어 있지만 어쨌든 라이프니츠보다 10몇 년 앞서서 뉴턴이 사용한 게 맞아요. 왜 사용했느냐, 왜 만들었느냐, 이거 하다가 프린키피아라는 책에서 너희가 알고 있는 뉴턴의 운동 재산 법칙, 뭐 속도가 속도의 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 이런 것들 또는 만유인력의 법칙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설명하려다가 미분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헌정단원이라고 할 수 있죠. 그가 그 당시에 무슨 생각을 했는가. 그래서 미분을 이용해서 이런 트러블들을 어떻게 해결했는가. 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저기 과학 하다가 역학 쪽 하다가 포기하는 사람들 많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공 굴리고 이렇게 가서 멈추고 뭐 그런 얘기. 이걸 먼저 하고 그 얘기를 들었으면 조금 더 재밌게 들었을 수 있다. 근데 뭐 이래요. 이렇게 해서 미분을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 여기를 마무리 짓고요. 여기를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 이번 주를 거쳐서 여기 이제 미분의 중심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수능의 중심부로 들어가는 거기도 해요. 4점짜리 킬러문항 어디서 나오겠니? 누가 더 봐도 뻔하지 않아요? 누가 봐도 뻔하지 않아요? 22번 안쪽에서 4점짜리 킬러문항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접선 얘기 잠깐 합시다. 접선의 방정식은 행동 지침을 줄게요. 행동 지침. 세 가지 유형 중 어떤 유형인가부터 판단하고 들어갑니다. 세 가지 유형 중 어떤 유형인가. 첫 번째, 곡선 위의 한 점에서의 접선. 다시 말해, 접점을 주었을 때. 두 번째, 기울기가 상수로 주어진 접선. 기울기가 상수로 주어진 접선. 세 번째, 곡선 밖의 한 점. 이거 사실은 한 적 있다고요.
언제 봤냐면, 언제 요런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문제를 풀어봤었냐면, 고등수학 상 때 원의 방정식에서. 원의 방정식에서 원과 접선이라는 단원이 있어요. 원과 접선. 예, 그래서 원 위에 한 점이 주어지고 여기서 접선 그으려면 그건 어떻게 구해요? 이렇게 하는 질문. 그 다음에 원의 기울기를 이렇게 고정시킨 직선이 접근해서 요렇게 한번 접하고 요렇게 한번 접하고 빠져나가는 형식으로 두 개가 나온다라는 것과 원의 바깥의 한 점에서 얘가 돌다가 이렇게 한번 접하고 이렇게 한번 접하는데 이 두 개의 접선을 어떻게 구하는가에 대한 얘기. 지금이라도 다시 돌아가서 한번 살펴보시면 요렇게 세 개의 유형으로 나눠져 있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하를 한 친구들, 기하를 자기 학교 내신으로 친 친구들은 이걸 무려 9번을 했죠. 그러니까 포물선에서 3번, 타원에서 3번, 쌍곡선에서 3번. 요렇게. 모든 접선들이 다 이렇게 유형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의 일반화가 바로 이 미분이에요. 미분에서 어떤 접선 얘기가 나오건 그 접선은 이거야? 이거야? 이렇게 구분하고 그걸로 판단이 되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방법으로 풀어내셔야 돼요. 알겠어요? 일단은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아이가 얘입니다. 접점. 한 가지로 기억하세요. 접선 그으려면 접점이 있어야 돼요. 접선을 구하고 싶으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으면 접점이 있어야만 해요. 네. 여기를 x1, fx1 이 녀석이 y는 fx니까 이렇게 라고 하면 이제 x1 사실은 x좌표 하나만 주면 바로 집어넣어서 y좌표 구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 직선도 이 점을 지난다는 얘기니까 우리 알고 있는 공식인 y는 무슨 x-x1 더하기 fx1이라는 아주 심플한 공식이 있잖아요. 지금 비어버린 자리가 여기 기울기만 비어있을 뿐입니다. 이 기울기에 f를 미분하여 x1을 집어넣은 미분계수. 미분계수. 지훈아, 미분계수가 뭐라고? 또 내가 그 표정 짓지 말라 그랬지. 왜? 이거 하지 말라 그랬지. 지훈아, 미분계수란 하면 생각해. 너한테만 3번째 묻고 있어 지금. 3일에 걸쳐서. 미분계수란? 하나, 접선의 기울기요. 이쯤 되면 듣는 사람들도 짜증나. 이 정도로 대답 못하면. 왜냐면 너한테만 똑같이 3번째 물어보고 있잖아. 못할 것 같아서. 이젠 그만해. 접선의 기울기라고. 접선의 기울기. 그러니까 접선 구할 때 접선의 기울기 자리에 접선의 기울기를 넣었잖아. 응? 이게 이제 모든 것의 기준이 되고요. 기준이 되고. 기울기가 주어졌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직선이 이게 이제 기울기가 2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기울기가 2야. 그러면 얘가 이쪽이나 이쪽으로 움직이질 못하는 거지. 기울기가 고정이 돼 있어. 그 상태에서 접근을 하여 여기에 요렇게 한번 접하거나 여기에 요렇게 접하면서 빠져나가는 이런 케이스가 있을 텐데, 물론 이거는 fx 모양 따라 다르겠지만, 다시 한번 아까 했던 얘기 기억하세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접점이 있어야 해요. 접점이 있어야 해요. 네가 기울기를 들고 있건 곡선 밖에 한 점을 들고 있건 간에 무조건 접점이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구해야 되는 접점을 t, ft로 설정한다. 여기서 t는 미지수가 되는 거예요.
아싸리 이쪽까지 같이 할게요. 이렇게 y는 fx가 나한테 주어져 있고, 여기쯤을 지나는, 여기쯤을 지나는 1,5짜리 점이 있는데, 이 점을 꼭 지나면서 얘한테 접하라는 거야. 난 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거야. 그러면 이런 애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애가 될 수도 있겠죠. 둘 다 접선이니까. 이쪽으로도 가요, 접선이. 그러니까, 근데 상관없이, 어느 경우건 간에 접점을 t, ft로 설정해라. 그 다음에 저 t에 대한 등식을 만들어서 t에 대한 방정식을 풀면 되는 거예요. t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t가 들어간 방정식이 하나 필요할 텐데, 이 경우에는 뭐가 되냐? 아니, 이 자리가 접점이라니까 이 자리에서 미분을 해서 내가 t를 집어넣으면 그게 접선의 기울기 아닌가? 응? 그게 접선의 기울기 아닌가? 그러면 그게 2이다. 이런 거예요. 별거 아닌 얘기겠죠? f't를 해서 그게 2예요.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가 2예요. 근데 요 녀석이 엄연한, 이게 지금 f't라고만 말해서 그런데 이걸 치환하면 이만한 덩어리 함수가 나올 거 아니야? 거기에 t가 들어갔겠지. 그럼 t가 잔뜩 몰려있는 하나의 식이라고 는 2 이렇게 하면 이게 t에 대한 방정식이 됩니다. 그럼 그걸 풀겠죠? 풀어요. 해가 나올 거예요. 방정식이니까. 그럼 그 해가 예를 들어야 한 개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럼 T1, T2가 나왔다 라고 하면 내가 지금 뭘 구한 거냐? 바로 접점 T1, FT1과 그리고 T2, FT2를 구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T라고 미지수를 놓고 방정식을 풀었더니 예를 들어 해가 2개 나왔다. 그 말은 접점이 2개더라. 이런 얘기예요. 접점이 2개더라. 그러니까 여기를 놓고 풀었는데 여기도 같이 나온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까지의 마무리로 뭐가 주어진 거예요? 나한테? 접점이 주어진 거죠. 접점이 주어졌으면 절로 넘어가면 되잖아요. 접점이 주어진 케이스의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알겠어요? 요게 그러니까 모든 것의 기본이라고. 요게 기본이고 그 어떤 다른 조건상에도 접선을 구하고 싶으면 접점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얘도 그러면 같은 패턴이겠죠? t에 대한 방정식이 하나 생기면 돼요. 그럼 여기서는 기울기가 2다를 이용했는데 여기서는 이 1,5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t에 대한 방정식을 구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예요. 이 접점 t, ft하고 1,5를 연결한 직선이 접선이거든. 그러니까 나에게는 지금 2개의 점이 주어진 거고 이 2개의 점을 서로 빼서 만든 빼기 1, 빼기 5. 지금 뭐 한 거예요? t 빼기 1분의 ft 빼기 5. 뭐 구한 거야? 기울기 구한 거지. 이놈의 기울기. 이놈의 기울기가 2점으로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어차피 여기가 접점이라며. 그러면 f 프라임 t도 이 선의 기울기겠죠. 네, 그 두 녀석이 서로 같다라고 이렇게 등식을 세우면 상상을 한번 해봐요. ft가 원식이기 때문에 t에 대한 잔뜩 덩어리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미분해서 t 집어넣으면 t에 대한 식이 나올 거예요. 여기도 t식이 있죠. 이걸 이쪽으로 이렇게 올려주면 양쪽이 다 t에 대한 식이 됩니다. 네, 그걸 푸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t에 대한 방정식이니까. t에 대한 방정식이니까. 그럼 또 해가 나오겠죠. 네, t1, t2, t3, 기타 등등 이렇게. 그럼 또 한 번 우리는 접점을 구하게 된 겁니다. 이 둘은 풀이 과정이 같아요. 그러니까 t에 대한 방정식을 세우는 그 포맷이 얘냐의 차이가 있을 뿐
접점을 t로 놓고 t에 대한 방정식을 풀어 접점을 구한다. 끝. 예, 그리고 메인은 다 일로 가는 겁니다. 이런 식인 거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솔직히 이렇게 만약에 너희가 예습이 전혀 없고 어떤 문제도 풀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 얘기를 듣고 아 좋았어 지금부터 이제 뭔가 이론적인 기능을 구비했으니 문제를 풀러 가봐야지 그럼 잘 안 풀려요. 잘 모릅니다. 왜냐 전부 FT 막연한 얘기 FX 막연한 얘기 뭐 T, T1, FT 이러거든. 이건 어떨 때 할 수 있는 거다? 이미 너희가 행동 양식으로 이 문제들을 다 구분하고 어떤 문제 유형에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게 다 체험적으로 정리된 상태에서 백지에다가 누군가한테 설명할 때 이렇게 쓰는 거라고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거꾸로 하면 안 돼. 거꾸로 하면. 그러니까 이걸 먼저 익히고 문제를 풀러 가서 이거에 막 적용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적용시켜보는 이런 거로는 익히기가 어려워요. 선험적으로 이런 문제 유형이 먼저 나한테 와 있어야 돼요. 왜냐면 실전은 다 숫자니까. 숫자고 실제 함수니까. 이차 함수가 하나 있고 이거 위에 점 2,1이 있고 거기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아! 이 직선이 2,1 지나는구나. 그러면 y는 뭐뭐 x-2 더하기 1 이렇게 할 텐데 기울기가 필요하구나. 기울기는 이 접선의 기울기니까 y 프라임 2x-2 한 다음에 도함수를 구한 다음에 그 자리에다가 x 이퀄 2 요 접점에 x좌표를 집어넣어 주면 나오는 m은 2이다.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 2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2 이렇게 써주면 이제 완성. 이걸 좀 더 빠르게 한다면 기울기가 먼저 주어지면 y는 2x 쓴 다음에 2, 여기다 2 넣었을 때 1 나오게 만들려면 뒤에 상수 얼마여야 돼? 마이너스 3이어야죠. 이렇게 암산해 쓰면 됩니다.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일반적인 방식이에요. 이게 곡선 위의 점 처리하는 거. 뭐 궁금한 거 있어요, 여기서? 딱히? 다음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읽어보시면 기울기가 주어진 케이스입니다. 어떤 곡선이 있는데 곡선이 있는데 이게 접선이 하나 있는데 이 접선이 y = x의 수직이래요. y = x의 수직. 이걸 이제 기울기가 -1이다 라고 읽어내면 문제풀이가 시작되는 거예요. y는 x와 수직이려면 기울기의 곱이 두 기울기의 곱이 -1이어야 합니다. 두 기울기의 곱이 -1일 때 수직이에요. 그러니까 얘 기울기가 1이니까 내가 지금 구하려는 접선의 기울기는 -1이다.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점을 t,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라고 이렇게 설정을 하라고 그랬죠. 접점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점마 미분에서 2x-3이요. 이게 도함수죠. 이 도함수에다가 x자리에 t를 집어넣으면 이 t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나오는 건데 그 녀석이 2t-3, 2t-3의 기울기가 -1이면 된다. 봐요. 엄연한 t에 대한 방정식이죠. 요렇게 제가 박스를 칠게요. 요게 뭐랑 똑같은 거냐면 이거랑 똑같은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이 짓을 실전에서 하면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t가 구해지죠. t는 1이라고. 그럼 t는 1을 여기다가 도로 집어넣으면 얘가 1,0이 됩니다.
응? 1,0. 이게 접점이죠. 이게 접점. 접점 있고 기울기 있고, 예, 그러면 요 두 개 가지고 접선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x 1 넣었을 때 0 나와야 되니까 더하기 1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하는 거예요. 이게 기울기가 주어진 케이스입니다. 오케이? 여기서 혹시 질문? 요런 표현. 보세요. 이거 이제 생각 좀 해봐라 이런 건데. 생각 좀 해봐라. 어떤 3차 함수가 있고 그 위에 어떤 점에서도 직선 y는 x에 수직인 접선을 그을 수 없을 때 이게 무슨 말일까? y는 x라는 애가 있는데 내가 맨날 45도 직선 하는 애잖아요. 이게 기울기가 1이에요. 그러니까 기울기 1인 애한테 수직인 선을 긋는 방법은 간단한 거잖아요. 기울기가 얼마면 된다고? 마이너스 1이면 된다고. 여기서 잘리든 여기서 잘리든 여기서 잘리든 여기서 잘리든 다 수직이니까 이 모든 애들의 기울기가 다 마이너스 1이에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없도록 하라는 거야. 누가? 접선이. 상준아, 미분계수가 뭐야? 접선의 기울기야. 응? 접선의 기울기. 그럼 도함수는 뭐야? 접선의 기울기의 함수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어떤 숫자를 대입하는 순간 그 녀석이 접선의 기울기로 바뀌는 걸 도함수라고 그래. 맞죠? 그럼 여기서 어떤 점에서도 라는 말은 모든 x에 대하여 아니겠어요? 예. 여기다가 내가 음의 무한대부터 양의 무한대까지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이런 말이 돼요.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그럼 그 숫자를 넣는 순간 얘가 접선의 기울기로 변하고 그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될 수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 말한 문장을 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함수는 접선의 기울기의 함수고 접선의 기울기를 내어놓는 자판기 같은 애고 거기에는 나랑드 사이다는 나오면 안 된다고. 난 걔가 너무 싫어. 특히 제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안 넣으면 되지. 거기에 얘가 마이너스 1이라는 나랑드 사이다를 내놓지 못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조건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K값의 범위를 내놓을 수 있어요? 라고 하면 이걸 식으로만 쳐다보면 안 되죠. 고등학교 1학년 고등수학 상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에서 우리가 배운 것은 2차 함수 이거 넘겨보면 3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 플러스 1이 0이 되지 말자는 건데 이 0이다와 0이 아니다는 왼쪽에 있는 2차 함수가 x축과 만난다 못 만난다의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알겠어요? 이 방정식의 해라고 하는 것이 요 아래로 볼록의 2차 함수가 요 오른쪽에 있는 0, 이 녀석의 x축이라고 이 x축과 이러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피하면 되죠. 이러면 0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요 녀석의 판별식이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인데 이 녀석이 0보다 작으면 되겠습니다. 작거나 같은 것도 안 돼요. 이렇게 닿으면 0이 한 번은 된다는 얘기니까 안 돼요. 요거 안 되고 요거 위로 올라가야 된다.
요거 위로 올라간다는 뜻은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뜻이다. 이렇게 해서 K의 범위가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논리적인 생각을 하라고 수학을 배우는 거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 풀이 방법 외우려고 배우는 거 아니잖아요. 수학이라는 게. 자, 이게 이제 접선 방정식 유형의 일종의 하이라이트 같은 거예요. 아까 세 개 유형을 얘기했는데 이게 세 개 유형이 다 비등비등하게 나오는 거냐?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 마지막 거 곡선 밖의 한 점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식 자체가 많아, 복잡해. 그리고 문제의 활용도도 높아. 사실 곡선이 이렇게 있으면 곡선 위의 점이 많겠니? 곡선 밖의 점이 많겠니? 곡선 밖의 점이 많죠. 그러니까 뭔가 사건도 곡선 밖에서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어떤 2차 함수 하나가 있는데 y는 x제곱 플러스 2 1, 마이너스 1 어딘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냥 대충 찍어요. 이렇게 대충 찍고 여기서 그은 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가장 심플한 질문입니다. 이쪽으로 접선 하나, 이쪽으로 접선 하나 이렇게. 난 이런 게 왜 이렇게 용서가 안 되지? 자, anyway. 하라는 행동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숑. 기억을 환기해보면 곡선 밖에 한 점일 때 접점을 t, ft로 설정하고 그 다음에 그 곡선 밖 주어진 한 점과의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그 기울기 점점으로 만든 기울기가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같다라는 등식을 세우면 이 t에 대한 방정식이 나온다. 그걸 풀어라. 그럼 접점을 구할 수 있다. 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기를 t, t제곱 플러스 2라고 설정할 거예요. 접점. 그 다음 t 마이너스 1분의 t제곱 플러스 2 빼기 더하기 1 빼기 마이너스 1. 요게 요 두 점으로 만든 기울기. 는 같다. 뭐, 요 놈을 미분해서 2x죠. 2x. 거기다가 t를 집어넣은 접선의 기울기. 와, 같다. 올라가면 t제곱 플러스 3은 2t, t-1. 전개하면 2t제곱 마이너스 2t. 넘겨서 2차 방정식을 풀면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 은 제로. t는 3과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한참 이게 매몰돼서 풀다 보면 나 뭐라고 있는 거지? 그래서 t가 구해졌네? t가 뭐지? 이렇게 돼요. 그러지 마시고 t가 3이 나왔다. 이 말은 접점이 3,11과 t가 마이너스 1이 나왔다. 마이너스 1,3을 구했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여기서 이제 뭔가 신비로운 원리 하나를 깨닫게 되죠. 그게 뭐냐면 분명히 내가 곡선을 그리고 외부의 한 점에서 딱 잡아가지고 접선을 촥 하고 이으려고 했을 때 그때 두 군데의 접점이 눈에 보이고 그 중에 여기를 집어서 접점으로 해서 문제를 풀었는데 그럼 이쪽도 놔야 되나? 이런 의심을 할 수 있는데 생각해보면 여기를 잡았을 뿐이지 이게 오른쪽 왼쪽이라는 표현이 여기는 없어요. 이 식에는 지금. 그러니까 얘는 오로지 뭐만 지금 지킨 거냐면 이 곡선 위에 한 점과 이 1, 마이너스 1에서 이었을 때의 접선이 되는 조건만을 쓴 거라고. 그러면 식이 알아서 접점을 내놓는다.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이거 따로 놓을 필요 없이 접점이라고 설정을 냈으면 그게 2개면 지가 알아서 2차 방정식을 풀어내는 거야. 그게 3개면 지가 알아서 3차 방정식을 내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지가 알아서 내놔요. 접점의 개수만큼.
심지어는 이거 풀었는데 이거 허가 나올 때도 있다? 허가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게? 그걸 해석을 해서 말을 해줘야 돼요. 이거 풀었는데 근이 없어. 이게 무슨 말이야? 접선을 못 끊는 점이에요. 이런 말이에요. 예를 들어 여기를 가지고 만들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네. 여기 있는 애와 이 곡선 위에 한 점을 이어서 접선이 되게 해라 라고 식을 세우잖아. 그럼 이게 허근이 나와요. 그럼 그거는 식으로 해석하는 거야. 야야야 그런 접선 없어. 접점 자체가 안 만들어져. 이런 얘기예요. 그게 해석을 할 때. 아시겠어요? 또는 했는데 이게 중근이 나와. 중근이 나와. 그럼 그건 무슨 말이냐면 얌마 너 실수한 거야. 그거 곡선 밖의 점 아니야. 그 곡선 위의 점이라서 접선 한 개밖에 안 나오는 거야.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나온 방정식의 근의 개수나 위치나 성립 여부 등에 따라 우리가 지금 이 그림의 상태를 해석할 수도 있다고. 이게 실제 문제로 나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이제 접점이 두 개 그어졌다. 그러면 이 접점을 가지고 이런 데다가 집어넣으면 접선의 기울기가 나올 테고, 예, 기울기와 지나는 한 점으로 접선의 방정식 두 개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내가 방금 식을 세워서 그 방정식이 내어놓는 결과에 따라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한번 들어봐요. A, 2면 이게 이제 곡선 밖의 한 점인데, 근데 결정이 되지 않았어요. A, 2라고 하는 건 A가 결정이 안 된 거야. 움직일 수 있는 거야. X좌표는 움직이되 Y좌표는 2로 고정되어 있는, 예, 움직이는 점이에요. 그럼 얘에서 이 곡선에다가 접선을 그을 건데 서로 다른 두 개,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알아봅시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을 때 모든 상수 A 값의 합을 구하여라. 이렇게 해볼게요. 그냥 대충 이제 설정은 해요. A, 2 그리고 접선을 그었다면 여기 T, T 3승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2. 이게 어딘지 모르는데도 대충 그려놓고 대충 그리는 이유는 이걸 이렇게 그림으로 형상화 시켜야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기억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해놔야 요거 두 개를 이어서 만든 기울기, 예, 하고 여기 접선의 기울기 하고 같다고 식을 세우지. 해볼게요. T 마이너스 A 분의 T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2 빼기 2 여기까지요. 예, 이 두 점으로 만든 기울기죠. 는 이거 미분 3x 제곱 마이너스 6x 요게 도함수. 그 도함수에 t 값을 넣은 게 접선의 기울기. 예, 같다. 계속 똑같은 일 하는 거예요 우리. 예. 그리고 t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 좌변은 이렇게 지워지고 a가 1로 올라가면서 3t 제곱 마이너스 6t에 t 마이너스 a 올라갔는데 3t 세제곱 마이너스 a 3a t제곱 마이너스 6t 제곱 플러스 6at 여기까지네요. 자, 이제 넘겨서 정리 좀 하자. 2t 세제곱 이로써 뭘 할 수 있죠? t에 대한 3차 방정식이다. t에 대한 3차 방정식이다. 정신 바짝 차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내가 이제 그 내신 출제 확률이 높다. 요 말을 너무 자주 써서 너희가 이렇게 그 뭔가 그 임팩트가 없을까봐 자제하고 있는 중인데 진짜 좋아하는 문제예요. 이게. 내신 내지는 모의고사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빈출되는 유형이다. 그 다음에
요거 넘어오면 요 놈을 마이너스 3t제곱으로 만들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3배 한 a 플러스 1t제곱 요 정도 될 거예요. 더 있나? 더하기 6at 이퀄 0 맞아요? a가 들어갔지만 이건 t에 대한 3차 방정식이고요. 은서야? t에 대한 3차 방정식은 최대 몇 개의 실근? 3개의 실근, 최소 몇 개의 실근? 아, 그건 모르나? 3차 방정식, 홀수차 방정식은 최소 1개의 실근을 가져요. 0개는 없어요. 그러니까 1개부터 3개까지 근을 가질 수 있는 애야, 얘가. 그러니까 가능성이 하나, 둘, 셋인데 뭐라고 말했냐면 2개라고 말을 했어요. 2개라고. 접선이 2개라는 건 접점이 2개라는 뜻이야.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이 3차 방정식이 바로 접점의 x좌표를 구하는 방정식인데 보시면 벌써 근 하나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잖아. 상수항이 없으니까. 그죠? 그리고 2t 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1t 더하기 6a는 0 이렇게 되지. 빨리 해석해봐. 무슨 말인가? 장원이가 지금 방금 뭐라고 그랬냐면 판별식이 0이다라고 말했어. 앞뒤 맥락 다 생략하고 방법만 말한 거지. 무슨 뜻인가 해석해. 정답 중 하나니까.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2개의 실근을 가지려면 방법은 실근 하나, 중근 하나 이렇게 갖는 거예요. 실근 하나, 중근 하나. 그러니까 첫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t와 어쩌고 저쩌고 t 머시갱이의 제곱 이퀄 0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 0 하나 근, 이거 중근 하나 근 이렇게 2개를 원하는 거지. 알겠어요? 내가 근데 왜 첫 번째라고 했을까? 첫 번째? 이거 지금 지난 고1들 중간고사 때 내가 죽자고 설명하는 애 중에 하나야. 제발 이거 하나만 하지 마라. 이거 이 3차 방정식 걔네도 3차 방정식 풀잖아. 고1들도. 그럼 3차 방정식이 2개의 실근 갖는다 그러면 맨날 이렇게 하나 인수분해하고 여기 중근이야. 제발 그것만 하지 마라 라고 강조하는 뭔가? 여기가 그냥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될 수 있어요. 여기가. 다만 그 두 실근 중 하나가 얘랑 겹치면 될 거 아니야. 얘들아! 그러니까 이게 t제곱과 어떤 t에 대한 실근 하나가 되는 케이스. 요렇게 2개. 알겠어요? 3차 방정식이 두 실근을 갖는 건 반드시 중근이 하나 생긴다는 얘기인데 그 중근이 인수분해된 옆쪽 2차 방정식의 중근일 수도 있지만 9a 플러스 1의 제곱 b제곱 마이너스 4ac 으악 왜 이래 이거 86에 48 48a는 0 이거일 수도 있지만 t 이퀄 0이 여기에 근이어야 되니까 요게 0 되면 되는 거고 a가 0일 때 한번 생각해봐요. a가 0일 때 어떻게 되는지. a가 0이 되면 이쪽이 사라지면서 여기서 t라는 실근이 나온다. 네? 여기는 3t가 되고요. 3t, 마이너스 3t. 그러니까 인마가 t제곱 t-3 이퀄 0. 이것도 엄연한 서로 다른 두 실근 맞잖아. 0과 3.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 a 이퀄 0 모든 상수 a 값들 중에 a 이퀄 0가 하나 있고 그리고 여기서 풀어내는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있고 이해됩니까? 그게 그림적으로는 어떤 상황인데 요는 조금 더 하고 알려줄게. 조금 더 하고. 아직은
그냥 수식적으로만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이게 기하학적 의미로 또 있어요. 그래서 요 얘기는 한 번 더 하게 될 겁니다. 아니 여러 번 더 하게 될 겁니다. 이거는 지금 이 방식 말고 또 다른 풀이가 하나 존재합니다. 쉬운 걸로. 그 다음에 뭐 공통접선 어쩌고 내놨는데 이거 공통접선은 문제의 유형이 아니에요. 접선 문제의 유형은 항상 세 가지. 곡선 위에 한 점, 기울기 가지고 썼을 때 곡선 밖에 한 점으로 기억하시고 여기는 공통접선이라는 건 그냥 이런 단어가 자주 등장해서 이거를 세 가지 유형 중 무엇을 사용하더라도 이 공통접선이라는 걸 해결할 수 있으면 그냥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별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서 상황을 살펴보면 여기에 이렇게 3차 함수가 하나 있는데 이 3차 함수가 어떤 2차 함수인데 더하기 k면 이렇게 y축에다 대고 2차 함수 하나가 이렇게 축을 y축에다 꽂고 위아래로 움직여 다니는 애라고. 이렇게 x제곱 플러스 k니까.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에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면 어떤 점에서 공통 접선을 가질 수 있다. 그때의 k값, 정수 k값을 구하고 공통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데 진짜 별 얘기 아닙니다. 잘 내려가다 보면 이런 일 발생하지 않겠니? 그지? 곡선 대 곡선이니까 쭉 올라가다 보면 이게 두 개의 아주 단단한 철사라고 생각해봐요. 그럼 철사를 이렇게 끌어올리다 보면 덜컥하고 걸리는 순간이 오지 않겠어요? 그 자리가 접점이고 거기서 그은 직선의 방정식이 접선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게 이제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다가 덜컥하고 걸리려면 그때 K값이 얼마냐고 질문을 하는 거야. 알겠어요? 이거 굳이 접선 문제를 안 풀어도 되는데 그냥 그럼 당연히 접점이니까 접점을 미지수로 놓겠지. T,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T, 얼마라고 하기에는 뭐 넣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 T로 설정을 한 게 두 가지 효과가 있다. 하나는 이 두 개가 여기서 만나고 있다. 그러니까 Y좌표가 T3승 마이너스 T와 T제곱 플러스 K가 일치한다라는 요 자리에서 만났다. 근데 만난다는 건 이렇게 해도 만나는 거고 이렇게 해도 만나는 거니까 이거 말고 요거다라고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T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서로 같다 이렇게 해주는 거지. 이렇게 만나게 되면 요 자리에서 접선은 이거고 요 자리에서 얘한테 접선은 이거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서로 다르잖아요. 근데 접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또한 일치하게 된다. 그래서 얘 미분하고 얘 미분해서 T를 집어넣은 게 서로 같다.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그럼 문자 몇 개야 이거? T, K 두 개. 등식도 두 개. 연립방정식. 응? 이 A, B는 뭐하러 그러면 A, B라고 그래? A, A 3승 마이너스 A라고 그러지. 그냥 구하면 그거 얼마냐 이런 얘기야. 내가 T라고 놨으니 그냥 T를 구하면 돼요. 3T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1은 여기서 벌써 T값 나오네. 3T T 마이너스 뭐 이 정도인가? 그죠? 1과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1과 마이너스 3분의 1. 왜 이거 두 개 나오냐면 이렇게도 한번 일이 벌어지지만 요렇게도 일이 한번 벌어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두 번 나와요. 두 번. 근데 이 중에서 정수인 K가 있겠지. 솔직히 마이너스 3분의 1 여기다 집어넣어서 K 정수 나오겠냐? 안 나오지. 그러니까 T = 1일 때 이야기일 것이고 1, 1, 1 더하기 K 이렇게 집어넣으면 K는 마이너스 1이라는 정수가 나와요. 그리고 T = 1을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접점은 1, 한 다음에 여기다 1, 1 집어넣으면 1,0이지 뭐. 그게 A와 B라고. 이게 가끔 이렇게 의미 없는 미지수가 있어요.
공통접선. 이거 말고도 사실은 이게 이제 만날 때의 공통접선인데 두 접점이 서로 다른 공통접선도 있어, 얘들아. 예를 들어서 이건 아니고 이런 류가 아마 그럴걸?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공통접선이라는 게 아까처럼 이렇게 생긴 애랑 이렇게 생긴 애랑 서로 접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공통접선이라고도 하는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접선을 그었더니 이렇게 접선 한 번만 성공해보자. 이렇게 접선을 그었더니 여기서 이렇게 접하고 가더라. 이렇게. 이것도 공통접선이에요. 그러니까 접점이 서로 다른 케이스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야, 그냥 단위를 끊어서 생각해봐. y는 x제곱이라는 곡선을 하나 줬어. 그 위의 점 마이너스 2,4에서의 접선하고 딱 끊어버리면 이 접선 구할 수 있어, 없어? 그 접선이 완결돼서 나오는 거잖아, 그냥.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1번 유형이 되는 거고 1번 유형. 접점이 주어졌을 때의 접선의 방정식. 그래서 그거 시키는 대로 미분했더니 2x야. 마이너스 2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4가 기울기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4이니 y 이퀄 마이너스 4x. 그리고 마이너스 2 집어넣었을 때 4 나와야 돼. 빼기 4. 이런 거예요. 네? 그리고서는 그 아이가 이 3차 함수 곡선에 접한다 라고 했어요. 접한다. 근데 얘가 y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인 걸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거야. 그럼 어떤 유형이야 이거는? 이거는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이죠.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 이거는 그냥 또 여기에서는 2번 유형이 되는 거예요. 2번 유형이 돼서 그러면 접점을 미지수로 놓아라. t, 이렇게 t3승 더하기 at 마이너스 2. 그런 다음에 저걸 미분해서 3t 제곱 플러스 a 이것이 마이너스 4이다와 미분해서 t값 집어넣은 게 마이너스 4이다. 와 또 하나는 뭐게? 요 점 요거 t3승 더하기 at 마이너스 2가 여기다가 t를 넣었을 때의 높이와 같다고요. 만나니까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t3승 더하기 at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4가 서로 같다. 문자 두 개, 식 두 개, 연립방정식.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공통접선이라는 거는 무슨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 내가 무슨 법칙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 유형을 활용해서 공통의 접선이라는 트러블을 해결하는 문제일 뿐입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 파트, 이제 접선은 요 정도 하고, 두 번째 파트, 롤의 정리와 평균값의 정리. 차츰 여러 문제들을 풀고 방식들을 풀면서 이 롤의 정리에 A부터 Z까지의 정식 정의, 명제 형태의 정식 정의를 소개할 일이 있을 거예요. 당신들이 책으로는 먼저 읽어보세요. 평균값 정의도 마찬가지고 뭐뭐일 때 뭐뭐이면 뭐뭐이다의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뭐뭐일 때 뭐뭐이면 뭐뭐이다. 아주 짜증납니다, 이거. 문장들이. 그러니까 미분 가능이라는 얘기를 할 때는 개구간을 얘기해야 되고, 연속을 얘기할 때는 패구간을 얘기해야 돼서, 그런 말들을 다 따로 해요, 다 따로. 그리고 다 읽어도 되게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려요. 근데 당신들이 그걸 쓸 일이 없다. 쓸 일이 없다. 그러니, 롤의 정리가 무슨 말인지만 그 해석 상태만 알자.
해석 상태만. 어? 자, A에서 출발해서 B까지 오는 거예요. A에서 출발해서 B까지 오는데 두 가지를 지켜. 하나는 한번 된 애를 중간에 떼지 말고 연속해서 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뾰족하거나 끊어지지 않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연속이고 미분 가능이에요. 연속이고 미분 가능. 그러니까 한번 펜 되면 부드럽게 이어서 B까지 오는 거예요. 요게 첫 번째. 두 번째 요건은 뭐냐면 출발한 높이로 다시 돌아오세요. 이게 로울의 정리의 전제입니다. 조건입니다. 조건. 출발한 높이로 다시 돌아오세요. Y좌표가. 여기서 출발했으면 여기로 다시 오라고. 요 높이로. 아, 같은 높이가 아니네. 여기로 다시 오시라고요. 그러면 반드시 어떤 애가 생기는데 그 반드시가 누구냐면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이 최소 1개 이상 존재한다. 응? 최소 1개 이상 존재한다. F A equal F B 이면 F prime C equal 0인 C가 이 C가 뭐예요? 그럼 할 말 없는 거야. 그런 가정을 한 거지. 어떤 C점에서 내가 접선의 기울기를 해봤는데 0이더라 이거 0이더라. 예, 인 C가 어디에? 개구간 A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응? 여기 다 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애초에 정의 자체를 양 끝을 불포함해. 그러니까 얘 전제가 폐구간 AB에서 연속이고 개구간 AB에서 미분 가능이기 때문에 여기서 열었잖아. 그럼 AB는 포함을 시킬 수가 없는 거야. 접선을 못 그으니까. 아니 점에서 접선 못 끊는다니까 그래. 점에서는 접선을 못 그어요. 양쪽이 있어야만 접선을 그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발악을 해도 한 개 이하로는 만들 수가 없어요. 여러 개는 만들 수 있는데 한 개보다 작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접선의 기울기 0인 애가 없도록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방법은 없는 거야. 이게 로울의 정리. 근데 이 로울의 정리는 사용을 안 합니다. 사용을 안 해요. 예, 왜 사용을 안 하냐면 예전에는 어떻게 했지? 예전에는 95년도에는 아니구나. 95년도에는 삐삐밖에 없었구나. 95년도에는 삐삐를 사용했습니다. 삐삐. 삐삐. 비퍼 앤 페이저. 말자. 아, 니네한테 어울리는 얘를 뭘 해줘야 되지? 뭘 해줘야 되지? 아이씨. 아니야. 이게 다 포함하고 있어서 그래요. 평균 정리. 롤의 정리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평균값의 정리는 이 롤의 정리와 모든 전제가 똑같은데 A에서 B까지 이동을 할 때 이 유일한 조건이었던 FA와 FB의 높이가 같아라까지 없애버리는 거예요. 아무데나 너 가고 싶은 대로 가 라고요. 다만 끊지 말고 뾰족하지 말고 그냥 너 가고 싶은 데까지 가. 이렇게 B에서 멈춘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요 두 개를 이렇게 이어 만든 애를 기울기라고 부르지. 이 기울기의 다른 이름이 평균 변화율이거든. 그 평균 값이에요. 이 기울기의 다른 이름이 평균 값이라고.
네? 평균값의 정리는 바로 요 기울기를 뜻하는 건데 이 안에 이 평균 변화율과 같은 접선의 기울기를 그을 수 있는 C가 최소 한 개 이상 있다고. 반드시 있다고 이게. 예, 반드시. 그럼 이 롤의 정리 왜 안 쓰는지 아시겠어요? 롤의 정리가 이거 두 개가 같아 버리면 이 둘을 이은 게 평균값이거든. 이렇게. 그럼 이 기울기가 얼만데? 0이잖아. 그 얘기예요, 지금. F'C가 0이다. F'C가 0이다, 0이다, 0이다. 0인 애를 하나 이상 그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B가 어디 있어도 된다고 그랬으니까 같아도 되는 거지. 그럼 롤의 정리를 포함하게 되는 거죠. 서로 역전돼도 되고요. 당연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요걸 이제 거창하게 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느냐? 개구간 ABS 미분간하고 폐구간 ABS 연속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예요. B 마이너스 A 분의 FB 마이너스 FA 뭐 한 거야? 이게 기울기예요. equal F 프라임 C in C가 개구간 A, B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 적어도 하나라는 말은 한 개 이상이라는 뜻. 한 개 이상.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한 개 이상 존재한다. 아시겠어요? B가 A에서 출발해서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거의 옆에서 멈추는 그냥 올라가다 멈춰. 뭔 소리야 그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아니요 여기가 있으면 이렇게 수직으로? 아니 스윙 말고 살짝 곡선 가다가 멈춰. 곡선으로 가다가 아니 그냥 그 그래프대로. 이 그래프대로 아니 그거 말고 이 그래프대로 가는데 그 A 가다가 바로 옆에서 좀 가다 멈추는 거. 아니 그렇게 많이 가지 마. 이렇게 가다가 아니, 말하려고? 아니 그 봉우리 전이야. 이렇게? 네. 그러니까 여기가 B면 이 새끼 바본가? 여기가 B면 평균값이 이게 돼요. 여기서 없어 그을 수 있잖아요. 그래, 뭐 그런 거 좋아. 그러니까 뭐냐면 이 뭔가의 정리가 참임을 본인이 인정한다, 납득한다라는 건 굴복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발레를 찾으려고 오만 잡지라를 해봐야 돼. 막 이러면 안 되지 않을까? 막 이런 거. 예? 그러면 이거는 함수가 아니죠. 이렇게 돌면. 예,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러다가 인정. 그거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야. 발레를 찾으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제일 많이 생각하는 발레가 이거 직선이면 어떻게 해요? 이런 거지. 직선이면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에 존재하는 모든 점에서의 접선이 다 얘예요. 예. 그러니까 없앨래다가 모든 실수가 다 참이 돼 버리는 일이 발생하는 거지. 조금이라도 휘면 요거랑 같은 접선을 안 그을 수가 없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뭐 실상은 별거 없어요. 문제를 풀어보면 이 무슨 이렇게 허무한 얘기가 있어 뭐 싶어요. 예.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C값을 구하여라. 미분에서 0 되는 방정식 풀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평균값의 정리를 만족시키는 C값을 구하라. 요거는 귀찮아요. 왜냐하면 다른 게 귀찮은 게 아니라 평균 변화를 구하는 게 귀찮아요. 평균 변화를 구하는 게 1에서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분해 한 다음에 1 집어넣은 거 1 마이너스 3 빼기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렇게요. 그죠? 얼마야?
1이네. 1. 그러니까 저거를 미분해서 C를 집어넣으면 3C제곱 마이너스 6C가 되는데 이게 1 되는 그러한 C들을 찾아라. 왜? 뭐 잘못했어요? 평균 변화율과 같은 접선의 기울기.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안 떨어져? 근해 공식에 넣어야 되나? 뭐 잘못했냐? 마이너스 3C 제곱 마이너스 6C는 1. 맞아? 이 더러운 숫자가 나온다고? 풀어주시던가요. 별거 없습니다. 요런 거는 이제, 말 해석을 제대로 했는가에 대한 얘기인데, 봐봐요. 0,2 사이에 속하는 저 아이가 요렇게 생기는데 0에서 2 사이에 속하는 임의의 두 실수에 대하여 요거의 값의 집합을 S라고 하자. 야, 여기서 아무 실수나 두 개 잡아서 그것이 만들 수 있는 기울기를 다 구해보라는 거야. 넓게도 잡고 좁게도 잡고 막 이렇게 해서 다 구해보라는 거야. 그런 애들을 S라는 집합에 모아놓겠다는 거거든. 말이 돼? 실수가 몇 개인데 이 안에. 그거 두 개를 잡는 게 말이 되냐고. 말이 안 되지. 이때 평균값의 정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얘랑 똑같아지는 C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거의 값을 이거의 값이라고 대체해도 된다. 오케이? 그런 거로 쟤를 차라리 미분한 다음에 C를 집어넣으면 2C-1이 되는데 이 2C-1이 0에서부터 2까지 움직이면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값. 네? 그러니까 0 집어넣어봐. 0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F'C가. 그 다음에 2 집어넣어봐. 2. 3이잖아. 그자이? 예. 그러면 0, 1, 2 가질 수 있잖아요. 정수 중에. 네. 그러니까 이걸로 대체하라고. 평균값의 정리를 이용하여 평균 변화율과 똑같은 접선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면 얘의 개수를 구하느니 얘의 개수를 구하겠다. 이런 거지. 요게 평균값의 정리의 쓰임새 정도 될 건데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평균값의 정리 문제는 너무너무 쉽거나 너무너무 어렵거나 둘 중에 하나.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그러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를 그럼 니네는 만날 일이 있느냐? 없어요. 이게 옛날에 통합형 논술에나 나오던 거라고. 그러니까 니네는 평균값의 정리를 너무너무 쉬운 쪽만 배우게 될 거다. 상식에 풀 수 있는. 그러니까 심지어 이런 식이에요. 평균값의 정리가 뭔지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를 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접선의 방정식과 평균값 정리. 자, 별책부로 끝났어요. 아까 첫 얘기로 돌아가서 얼마나 여기가 중요한지에 대한 강조를 제가 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 이번 주말을 잘 보내봅시다. 방학입니다. 제발 시간 없다는 소리는 하지 맙시다. 영어 하느라, 국어 하느라, 좋아요. 평시에는 그렇다 치는데 방학입니다. 처자느라라고 말을 하세요. 차라리. 해오세요. 해오십시오. 마치겠습니다.